준이가 좀 늦게 온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수업이 너무 늦는데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 좀 진도를 나갈 건데 원의 방정식도 결국 이 관점은 변함이 없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이라는 기하적인 성질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식으로서 접근하겠습니다. 식으로서 접근하겠습니다라는 관점은 똑같다고. 이게 평면 좌표와 직방에서의 기본적인 컨셉이었지. 어떤 기하적인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식으로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 관점은 변함없는 관점이라는 거야. 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원의 성질이 강력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식적으로 접근할 거긴 한데 기하적인 성질이 강해진다. 요것만 일단 먼저 스포를 하고 갈게. 그래서 앞에서는 방정식적인 차원, 대수적인 차원에 엄청 지금 강조를 했다면 원의 방정식에서는 그 대수적인 차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똑같아. 똑같이 식으로서 표현할 건데 원을 식으로서 표현할 건데 방정식으로 표현할 건데 근데 기하적인 성질이 많이 강조가 된다는 점, 그것만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무엇이냐? 어떤 정점이 있어. 어떤 A, B라는 정점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말하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거리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한번 더 볼게. 요 점들의 모임이야. 그냥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새는 안 그러나? 내 어릴 때는 요새는 학교 운동장도 다 잔디밭이잖아, 맞지? 우리 때는 그냥 아니야? 흙이야? 안 좋은 학교 다니네. 요새 다 잔디밭 아니야? 우리는 흙이었거든. 야, 그냥 기억나네. 거의 뭐 난장판이었어. 뭐 피난하는 것처럼 운동장도 조그만한데 지금이야 너네 한 반에 한 20명 되나? 한 반에 한 20명 돼? 30명? 20명 정도? 우리 때는 한 50명 됐었거든. 50명 되고 반도 한 학년에 한 뭐 13반, 많으면 17반 이래 됐었어. 그럼 점심시간인데 거의 개판이야 이거 완전 그냥. 축구하면 저 공이 날라오는데 우리 공인지 저 공인지 몰라. 그래서 쳐다보면 뭐지? 왜 내가 공격하고 공 몰고 가는데 수비수가 한 명도 없어. 알고 봤더니 내가 다른 공 가지고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지. 하여간.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막대기 한 개 딱 이렇게 해놓고 줄 한 개 딱 이렇게 달아놓고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흙 가지고 돌리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놀지. 뭐 그런 거야. 컴퍼스로 이렇게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점에서부터 이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야. 나는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해. 어떤 방정식의 해, 내지는 함수의 해. 근데 우리가 함수를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원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올 거라서 하여간 나는 이 헤드를 알고 싶어. 그래서 그 헤드를 일반화 한번 해봐야지. XY라고 일반화 해봐야지. 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X, Y들에 대한 식을 내가 한번 뽑아내봐야지. 왜? 우리는 원을 식으로서 표현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었지. 원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 도형을 식으로서 뽑아내봐라. 그래서 내가 식을 뽑아내볼게. 요 점들의 모임을 내가 식으로서 뽑아내볼게.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쉽게 너네가 숫자로 생각하면 돼. 숫자로.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숫자인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정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점과 점으로서 한번 바라봐볼까?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3으로서 일정하단 말이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보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걔가 얘로서 일정하다는 말이겠구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그 거리가 3으로 일정하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완전 제곱을 한번 해보자. 양변을 완전 제곱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보자. 아까처럼 다시 얘를 정점 A, B라고 잡고 얘를 R이라고 잡게 되면 얘를 A, B,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그래서 이런 정점을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거리가 일정하다 했을 때 이 거리 일정한 r을 뭐라고 하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중심과 반지름을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어디서 나왔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나왔고, 항상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 잘못됐어? 아니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너네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자취의 방정식을 짜증내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짜증내는지 알아. 어렵기 때문도 있지만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납득을 일단 먼저 시켜줄게. 뭘 납득을 시킬 거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그리고 x와 y 사이 관계식이 처음으로 나오는, 놀랬다. 녹음 안 된다. x와 y 사이 관계식이 처음으로 나오는 놈이 이 원의 방정식이거든. 자, 그러면 너네가 이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왜 자취의 방정식이란 저런 어려운 말을 꺼냈을까?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프잖아. 그래프. 그래프는 결국 함수 표현하는 거잖아. 찾아봐. 그래프는 함수지. 그래프는 함수야.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어떤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도 다 함수고, 얘네들 봤더니 얘도 지금 x와 y 사이 관계식이잖아. 얘도 지금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 그러면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지 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까?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끄집어내가지고 헷갈리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고등수학 하에 함수를 배워야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냥 보통은 고등수학 상에서 여기서 그냥 자취의 방정식 그냥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 해 하고 넘어가는데, 우린 정확하게 알자고. 자취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일단 먼저 알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도 x와 y 사이 관계식이고, 함수도 너네가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지는데, 얘도 지금 x와 y 사이 관계식이잖아. 관계식이야, 관계식. 그럼 얘도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 근데 정확한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자취의 방정식 안에, 자취의 방정식이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얘가 얘를 자취의 방정식이 더 넓은 개념이고, 함수라는 개념이 더 좁은 개념인 거야. 함수는 요런 영역이고, 자취의 방정식은 요런 영역인 거야. 포함 관계란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 함수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제 고등수학 하러 가게 되면 뭘 배우냐면 함수의 정의를 배우는데, 함수의 정의에 이런 게 있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가만 봤더니 얘는 x 하나당 y가 2개야. 내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는데 y가 2가 나오고 y가 10이 나와. 이런 식으로 x 하나가 y 2개를 가질 수가 없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네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용어를 조금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용어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주소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기본반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항상 원 나오면 그냥 쉽다고 바로 풀지 말고 이런 습관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 어떤 습관이 잡혀야 되냐면 원을 그리고 본다. 라는 습관. 그리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본다. 라는 습관. 그래서 중심이 3,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몰라. 반지름 모르네.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점을 지난대.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그럼 일단 아까처럼 중심이 여기 오고 맞지? 중심이 여기 왔었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여기 왔었다고. 아까 왜 이런 식이 만들어졌었다? 요 정점에서 이른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x, y라고 잡아서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끊임없이 몇 번 정도는 증명을 너네가 스스로 해봐야 돼.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이 식이 뭐다? 이 점들의 모임이야. 근데 이 점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r을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 식 하나를 대입을 통해서 풀었다는 거지. 왜 대입이 가능했다? 얘도 해니까. 얘도 이 식의 해니까. 해니까 대입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은 4, 4, 16, 그 다음 1 넣으면은 9, 얘 r의 제곱, r은 뿔마 5가 나오는데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이 5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심이 3,4가 되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이런 원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를 별표를 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아니, 예제 1번에 2번. 요게 좀 가지는 의미가 하나가 있거든. 일단 정석적으로 풀고, 정석적으로 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교님 부를 걸 그랬나? 질문들이 좀 생각보다 많네. 지난 시간 질문도 해결이 좀 안 됐구나. 6-2번도 풀어줘야 되고 지금 많이 밀렸네. 생각이 짧았네. 자, 봅시다.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보면 두 점 1,4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를 지난대. 근데 잘 봐봐. 이 말을 놓치지 말라고. 지름의 양끝. 기하적인 성질이 항상 쓰이게 될 수밖에 없어. 원의 방정식은 원 자체가 너무 기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형의 어떤 그 메리트가 너무 강해. 원이란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란 거야.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하여간 그래서 기하적인 성질이 쓰여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항상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뭔지. 근데 뭘 봤냐면 지름의 양끝이래. 얘가 원의 지름이래. 그러면 중심이 요 가운데 있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중심을 우리가 요거와 요거의 중점으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점. 그럼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2. 2,1이 중점이 되고 그 중점이 지금 이 문제에서의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가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중점으로서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반지름은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예진아 지름이 됩니다. 얘가 지름이 됩니다. 지름. 그래서 지름의 반땅이 반지름이 되겠지. 지름의 반땅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66, 36, 그 다음에 얘도 66, 36 도와줘. 72, 루트 72가 뭐야? 89, 71 그러면은 2, 3 6루트 2네. 6루트 2 맞지? 그럼 얘 거리가 6루트 2니까 반지름은 3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게 되냐면 오케이, 중심 찾았어. 중심은 2,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3루트 2였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본반이지만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되거든. 뭐가 돼야 되냐면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얘를 전개해서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건 그냥 가볍게 봐. 가볍게 전개를 해봅시다. 가볍게 전개를 해봅시다. 가볍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얘를 가만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1차식의 개수, 2차식의 개수, 뭐야 이거, 1차식의 개수, xy의 각각의 1차식의 개수, 그 다음 상수, 1차식 개수, 상수,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상으로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 원의 방정식을 그냥 x제곱, 그러니까 식의 표현 방법이야. 식의 표현 방법인데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적을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쓸데없어. 이거 내가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만 보면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출제자 내지는 교육 편제자가 이걸 문제 속에서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의도를 읽어야 돼. 관점과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지. 공식만 외워서 써먹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관점과 태도를 배워야 응용이 돼. 그래서 분명히 요걸 이제 그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고. 그 관점과 태도만 배우면 돼. 중요치는 않다는 거야, 얘가. 일반형은 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하여간 1차식의 개수와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 아까처럼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쭉 전개를 해서 우리가 1차식의 개수와 상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느낌이 와야 돼. 원의 방정식의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인데 밑에 거는 전혀 중심과 반지름이 없잖아. 맞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소연이 눈에는 지금 둘 다 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위에 거는 중요해. 위에 거 중요합니다. 찬념이 오늘 이제 좀 컨디션 좋아 보이네. 괜찮네. 자, 봅시다.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다. 왜? 원의 방정식의 핵심인 중심과 반지름으로 표현되거든. 근데 너네가 식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위에 것도 문자 몇 개야? 표준형 문자 몇 개야? 3개야. XY 문자 아니야. XY는 해야. 문자가 A, B, R. 문자 3개야.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문자 3개면 식 3개 필요합니다. 밑에 거 일반형도 봐봐. 문자 3개야. 맞지? 그럼 식 3개 필요하지. 똑같다고. 조삼모사처럼 보이지만 근데 위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쳐. 그럼 우리는 항상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항상. 왜? 중심과 반지름 찾고 시작해야 했잖아. 얘는 지금 안 보여. 그래서 중심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때 완전제곱 이용하는 거, 완전제곱 만드는 법 배웠지. 그리고 앞에서 2차 함수 할 때도 또 했었고. 너도 완전제곱 만들어 보고 시작할까? 그래서 완전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노란색 4개 가지고 완전제곱 만들었어. 근데 1이 돼야 된대. 근데 너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일단 너 넘어가고 여기서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플러스 4가 만들어지거든.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지. 없던 놈들이니까. 원래 없던 놈들이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우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주게 되면 얘가 넘어가면서 없애주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얘가 4, 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안 중요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반지름,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으로 찾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문제 속에서, 자, 다시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듯이 완전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중요하다고. 뭔가 문자 세계, 식 세계로서 동등한 지위처럼 보이지만 일반형은 안 중요하다는 거. 표준형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 관점에서 왜 그런지 조금 깊게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왜 그런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잖아.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자, 아까 얘도 문자 세계, 식 세계를 했어. 얘도 문자 세계, 식 세계야. 그러면 식 세계란 말은 점이 3개 필요하단 말이야. 점을 3개 넣으면은 얘 식을 만족하는 점 3개를 딱딱딱 넣으면은 A, B, C 구해진다는 거야. 그 점 3개를 딱딱딱 넣으면은 A, B, R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문자 3개니까 식 3개 필요하고 그 식 3개란 것은 헤드를 대입하면 되잖아. 헤드를. 그럼 해라는 게 점이니까 점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원의 결정 조건을 알 수 있어. 원이 결정되려면 3점이 필요하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거든. 꼭 기억해. 원이 결정되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다 라는 게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문자 3개, 식 3개, 문자 3개, 식 3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알 수가 있어. 2점을 지나는 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알 수가 있거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이런 원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원이 다 그려진다는 거. 2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대에 가깝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걸 어디서 우리가 배웠었냐면 직방할 때도 했었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결정되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직선 하나가 결정되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다고. 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대로 많지. 마찬가지로 2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대로 많고 3점을 지나는 원은 딱 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식으로도 증명이 된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일반형이 안 중요한지. 자, 이 점 몇 개 있어 지금? 점이 2개밖에 없다고. 그럼 아까 내가 점 3개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구라친 거네? 아니라고. 이 2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뭘 가지고 있다? 지름의 양끝이라는 기하적인 성질에 의해서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그 기하적인 성질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보다 표준형이 더 위대한 거야. 그냥 단순히 점 3개, 식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요거 자체가 기하적인 성질이라고.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원의 기하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식이라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기하적인 성질이 강하다 했잖아. 중심과 반지름, 너네 중학교 때 원 배울 때 중심과 반지름 배웠잖아.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자체가 기하적인 성질이라니까. 그 기하적인 성질을 담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표준형이 더 위대한 거라고. 점 2개만으로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결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담고 있다는 거지. 다들 또 이제 막 딱 피곤해하기 시작하네. 오늘 찬엽이가 역시 약속을 지켰군. 잠을 푹 자고 오래 했는데. 그래서 예제 2번은 간단하게만 보면 돼. 예제 2번까지만 좀 보고 좀 쉬었다 갈게. 피곤해서 안 되겠네. 예제 2번을 보면 이거 위에다가 안중요해. 안중요 쓰면 돼. 안중요. 이런 거 안 나와. 나오면 이 선생님들이 못된 쌤들이야. 계산 문제거든. 아까처럼 내가 원이 이게 한 번만 보고 가면 돼. 처음에. 이 문제에서 그래도 왜 그러면 수학의 바이블 같은 이런 되게 좋은 책이 이 문제를 냈겠니? 한 번쯤 풀만하다고. 어떤 점에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원의 결정 조건. 3점이 필요한 거야. 3점이. 이렇게 3점이 필요한 거야. 3점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일반형이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거든. 여기 넣어서 제곱을 해서 뭔가 이상한 식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 넣는 게 그때는 좀 유용하다는 거야. 일반형이 유용하게 쓰이는 유일한 문제야. 3점을 알고 있을 때는 일반형에다 넣는 게 낫다는 거야. 문자 3개, 식 3개로 푼다면은 일반형이 차라리 낫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제곱을 하면서 식이 좀 복잡해지거든.
풀리긴 풀릴 거야. 풀릴 거거든. 어차피 얘도 문자가 3개니까 저 식 3개 가지고 풀리긴 풀릴 거거든.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넣는다? 일반형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형에다가 각각 첫 번째로 마이너스 1,2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3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1을 넣는다. 대입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단순한 계산이라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됩니다. 뭐 머릿속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 봅시다. 1과 4 마이너스 A 2B 플러스 C 0. 그 다음에 2와 3을 넣어 봅시다. 4 9 2A 3B C는 0. 그 다음에 6과 1을 넣어 봅시다. 36 1. 이렇게 너무 단조롭게 이야기해서 졸리나? 봅시다. 얘도 넘어가 주게 되면 얘를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쟤는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도 요거 남기고 넘겼어. 그럼 2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3이 되네. 그 다음 얘도 얘를 남기고 넘겼어. 그러면은 37이 되나? 마이너스 37. 그럼 얘를 연립해가지고 ABC 구하면 되겠지. 얘를 연립해서 ABC 구하면 되는데 좀 짜증나게 생겼네. 적당하게 한번 연립해 보세요.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요거는 산수 문자 3개, 식 3개 연립해서 ABC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하게 되면 답지를 살짝 뺏겨서 A는 4, B는 4, C는 16. 그러면 A는 4, 마이너스 4, B는 4, C는 16이 나온대. 근데 내가 왜 답지를 뺏겼냐면 요건 산수인데 그 뒤에는 중요한 게 있거든. 17, 마이너스 17이네. 맞지? 아, 나는 금붕어도 아니고 보고 적는데도 안 되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저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대입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4y 마이너스 17은 0. 자, 이제 뭐 할 거다?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뭐 하겠어 이제? 그치? 표준형으로 만들 거라고. 왜? 원의 방정식은 기승전 중심과 반지름이야.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요 상태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안 보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게끔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를 통해서 요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 17 너 꺼져. 17. 그 다음에 여기서 4 나오고 4 나오지.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변에다가도 4를 2번 더해주면 된다. 그럼 얘 4를 없애줄 거다. 그럼 얘는 8, 25, 25는 5의 제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5가 됩니다. 얘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의 가장 기본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어떤 원과 직선에 대한 관계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